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선생님이랑 우리 국어 2학기 새로운 교과서를 나가기 전에 1학기 때 같이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3, 4단원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국어 1학기 교과서를 준비해보고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단원의 단원명이 무엇이었는지 다들 기억을 하나요? 우리 너무 오래전에 배웠던 거라서 잠깐 잊어버린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교과서 86쪽을 보면 나와 있죠. 3단원의 단원명은 그쵸, 여기 동그라미에 들어갈 것은 맞아요. 알맞은 높임 표현이라는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3단원에서는 우리가 어른들께 특히 어떻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지 그 방법과 어떤 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었어요. 네, 그러면 과연 언제 우리가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힌트는 국어 교과서 90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정리를 했었어요. 3번에 나와 있죠. 보면은 첫 번째는 듣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앞 페이지를 보면은 듣는 사람이 아버지일 때 아버지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높임 표현을 사용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이 경우에는 교과서 앞쪽에서 선생님께서 가신다 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어른일 때도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배웠었고, 마지막으로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이 경우에는 앞에서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야 라고 높임 표현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높임 표현을 사용했구나 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교과서 92쪽에서 95쪽까지 총 4쪽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었어요. 거기 한번 다 같이 보면서 다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씁니다 라는 말을 써서 문장을 끝맺는 방법이 있었죠. 92쪽에 나와 있는 건데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혹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 씁니다 라는 단어를 써서 문장을 끝맺음으로써 우리가 높임 표현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93쪽에 나와 있는데 오시니 하시나요 처럼 시를 넣어서 높임을 표현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94쪽에 나와 있듯이 높임의 대상에게 깨서나 혹은 깨를 사용하여서 우리 높임 표현을 썼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들이 있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진지 혹은 여쭈어볼이라는 낱말들을 사용해서 높임을 우리가 표현을 했었답니다. 다들 기억이 나나요? 역시 우리 똑똑한 3학년 친구들은 아마 다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3단원의 복습. 다음 단어들의 높임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이 단어는 높임에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이. 나이라는 표현을 높임에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연세라는 말을 써서 혹시 어른들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나이보다는 연세라고 높임 표현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알맞겠죠. 자, 그럼 다음 생일. 생일은 어떻게 하면 높임말을
바꿔서 쓸 수 있죠? 맞아요. 생신. 아버지 생신은 언제다 혹은 어머니 생신은 언제예요 라고 생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해서 높여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아프다. 아프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높임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편찮으시다. 할머니께서 편찮으세요.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세요. 라고 하는 게 할아버지께서 아파요. 라는 것보다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한 표현이겠죠. 자, 그럼 다음 밥. 밥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면은 높여서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진지. 어머니 진지 잡수셨어요? 아버지 진지 잡수셨어요? 라는 표현으로 밥을 높여서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자다. 자다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주무시다 라고 바꿔서 표현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있다.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높여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계시다.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신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선생님께서 학교에 있다 라는 것보다 알맞은 높임 표현이겠죠. 우리 3학년 학생들 다 지금 3단원 복습하는데 열심히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단원 복습하고 우리 오늘 수업 마칠 건데, 4단원의 단원명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108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힌트는 내 땡땡을 땡땡에 담아 라는 건데 뭐였죠? 맞아요.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라는 단원이었죠. 그래서 4단원에서는 편지를 직접 한번 써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담아서 편지에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워보았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을 표현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우리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미안해 혹은 많이 속상했지, 용서해줘 라는 말을 써서 내 미안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축하하는 마음.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멋져 이런 말을 표현해서 상대방을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고마운 마음. 친구야 고마워 혹은 너밖에 없어, 이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게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에 대해서 배웠었고, 다음으로 격려하는 마음. 친구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때 힘내, 응원할게, 포기하지마 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격려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배워보았어요. 좋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음이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에 대해선 어떤 게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 건데요. 129쪽에 나와 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129쪽을 펴고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잘 나타나게 쓰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한 다음에 그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를 쓰는 거고요. 다음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고, 그때 자신의 생각이란 느낌을 자세하게 쓰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읽었을 때 이 친구가 이런 마음 그리고 이런 생각이란 느낌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편지의 형식에 맞게 쓰는 게 알맞은 표현 방법이죠. 우리가 그래서 편지의 형식에 대해서도 이번 단원에서 4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예를 들어서 받을 사람, 전하고 싶은 말, 쓴 날짜, 끝 인사, 쓴 사람, 이런 편지 형식에 알맞게 쓴다는 거였죠. 그래서 마음이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1학기 때 3, 4단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여러분들 항상 미리
예습을 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복습하면서 어떤 걸 배웠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지금처럼 복습도 열심히 해주는 3학년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